너네는 걱정 안 돼? 뭐가?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는 점점 빨라지는데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잖아. 100살이면 은퇴하고도 3, 40년이 남았다는 건데 그때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이지. 그럼 이 책 한번 읽어볼래?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든 우리처럼 입사한 지 몇 년이 된 직장인이든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는 책이야. 나도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좀 해결이 됐거든. 그럼 내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들만 잠깐 이야기해줄게. 책의 저자는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불리는 헤드헌터인데 책을 통해서 취업이 될 수 있는 기술과 직장 생활의 꿀팁들, 또 헤드헌터로서 이직의 기술을 알려주고 평생 직장이 사라진 세상에서 커리어 독립을 할 수 있는 4가지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있어. 쉽게 말해 취업부터 독립까지의 구체적인 플랜을 알려주는 거지. 첫 번째 로드맵으로 저자는 취업의 기술을 알려주고 있는데 학벌이나 유창한 외국어, 고급 자격증 같은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이것으로 메꿀 수 있다고 해. 바로 스토리텔링인데 사람들은 특별하고 독특한 이야기에 흥분하기 때문이래. 따라서 면접 때 특별히 내세울 게 없다면 자신의 삶을 흥분할 만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지. 예를 들면 성공했던 경험이나 실패를 딛고 일어난 경험 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야. 저자의 경우엔 학창시절 동안 경험했던 자원봉사나 특별활동을 기재한 명함을 만들고 거기에 두세 줄 정도의 지인 추천글을 받아서 면접 때 제시했는데 대기업 공채를 비롯해서 몇 군데의 기업에 합격 통보를 받는 결과가 있었다고 해. 취업에서의 스토리텔링의 힘을 알 수 있는 사례인 거지. 단, 사람들이 흥분할 만한 스토리가 나오기 위해선 무엇보다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해. 마치 영화 같은 삶을 사는 거지. 그저 그런 삶은 사람들의 관심은커녕 에피소드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야. 다음 두 번째 로드맵으로 저자는 회사에 취업해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주고 있어. 재밌게도 저자는 가장 먼저 부서 배치를 노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까지 말해. 왜냐하면 한번 부서가 정해지면 부서가 없어지거나 쪼개지지 않는 이상 이동이 힘들기 때문이야. 특히 저자가 입사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부서 이동이라고 말한 걸 보면 무엇보다 부서 배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첫 번째 회사로 인해서 다음 회사가 결정되는 것처럼 첫 번째 부서로 인해서 다음 부서가 결정되고 그런 부서 배치는 자신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도 중요한 부분이야. 물론 능력이 아주 출중하다면 말하지 않아도 회사가 알아서 우리 부서에 와달라고 불러주겠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 원하는 부서로의 이동은 퇴사만이 답일 수 있다고 해. 그 정도로 부서 이동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저자는 회사에서 원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면 배치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알려줘. 저자 역시도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데 경영학과 출신들을 대상으로 관리팀에서 면접을 보게 됐을 때 저자는 그 부서에 배치받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도 자기소개를 하면서 어필을 했고 그룹장에게 관리팀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그룹장의 메일을 알아내서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내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해. 그리고 그 결과 부서 배치를 받는 날 현장 사업부로 발령을 받았음에도 중간에 관리팀으로 부서가 변경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저자는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원하는 신입사원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하는데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해주고 있어. 세 번째 로드맵은 이직의 기술이야.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상사와 트러블이 생겼다고 꽤나 자주 이직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데 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해. 버티라. 버티고 버티다 안 되면 이직은 그때 생각하는 것이다. 커리어 세계에서 경력 단절은 큰 타격인데다 잦은 이직 경력은 새로운 회사들 역시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지. 반대로 한 직장에서 너무 오랜 기간 머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자는 알려주는데 이젠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없어졌고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야. 어쩌면 한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내쫓기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새로운 회사들이 한 번도 이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 역시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결국 이직이 어려워지게 되고 경력에 공백이 생기면서 커리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야. 그럼 언제 이직을 해야 좋은 걸까? 저자는 이직에도 타이밍이 있다고 말하는데,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처럼 최고가 되었을 때가 적정 타이밍이라고 알려주고 있어. 그리고 그 최고의 시점은 입사 후 몇 년이 흘러 성과를 내었을 때, 그것도 아주 큰 최고의 성과로 임원과 동료들에게 축하를 받고 승진했을 때라고 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타이밍을 절대 놓쳐선 안 된다는 거야. 상승과 하락의 주식 사이클처럼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성과에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인데, 최고의 성과를 낸 순간 이제 하락의 사이클만 남았기 때문이지. 그때가 되면 지금의 회사는 물론 새로운 회사들 역시 날 받아줄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최고가 된 타이밍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마지막 네 번째 로드맵은 커리어 독립 플랜이야. 저자는 커리어 독립을 하기 위해선 먼저 회사에 속해 있을 때 나를 전문가로 만들어줄 다양한 능력들을 키워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어. 그중 가장 먼저 책임지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임직원이 되든 커리어 독립을 해서 창업을 하든 책임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게 끝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저자는 책임지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어떤 환경에서 일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 책임을 나누는 환경에서 일할 것인지, 각자 책임을 지는 환경에서 일할 것인지 선택하는 거야. 물론 각 환경마다 장단점이 있고 선택에 앞서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충족시키는 게 우선이겠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일을 배움과 동시에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후자의 환경이 좋을 것 같아. 그 외에도 네 번째 로드맵에선 전문성의 영역, 안목과 센스를 기르는 법, 크리에이터로 사는 법 등 나를 전문가로 만들어줄 능력들을 알려주고 있어서 독립이나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야. 정말로 이제는 100세 시대인데다가 직장에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말했던 네 가지 로드맵에 따라서 장기적인 인생 커리어 플랜을 준비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책에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니까 책은 꼭 각자 읽어보면 좋겠어. 참고로 우리 같은 경우엔 벌써 3, 4년 차가 돼가니까 이직하는 기술이랑 커리어 독립 플랜 부분을 읽어보면 좋겠지?